라임 프렌즈. 독립의 꽃, 유관순.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던 36년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의 상징이 된 유관순 열사의 위대했던 삶을 들여다볼까요? 유관순은 1902년 천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어 마을에 학교를 세울 만큼 훌륭한 분이셨죠. 관순아, 지금은 나라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되찾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단다. 배움이 곧 힘이야. 네, 아버지.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강한 사람이 될게요. 유관순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건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다니면서부터였어요. 10년간 이어온 일본의 강압적인 지배로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심했을 때였죠. 그때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사건이 일어났어요. 관순아, 혹시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고종 황제께서 돌아가셨대. 일본이 황제 폐하 음식에 독을 넣었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본이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자 백성들은 분노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립시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들은 이제 조선이 독립된 나라라는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민족임을 선언하노라. 그래! 만세!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꺼내 들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학교 안에 있던 유관순은 하늘을 찌를 듯한 만세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대한독립 만세! 얘들아, 우리도 나가자! 그래, 가자!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정문을 막아섰어요. 안 돼, 얘들아. 밖은 너무 위험해. 어서 돌아가! 선생님, 진짜 위험한 건 이대로 나라를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꼭 나라를 되찾을 거예요. 유관순은 친구들과 담을 넘어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외쳤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총칼, 무기도 없이 오로지 만세만을 외친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하지만 일본 헌병들은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칼을 휘둘렀죠. 군중의 만세 소리는 성난 파도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치거나 체포되었죠. 만세운동이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자 일본은 학교의 문을 닫게 했고 유관순은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에 온 유관순은 사람들에게 3.1운동을 알리고 만세운동을 할 것을 권했어요. 일본군이 총칼을 휘둘렀지만 무기 없는 우리가 더 강해 보였어요. 전 국민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일본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날 때까지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해요. 그래,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우리도 만세운동을 합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해요. 유관순은 이웃 마을에도 만세운동을 알리기 위해 매일 40km가 넘는 길을 걸어 다녔어요. 학생, 발에 진물이 나는데 괜찮겠어? 이 정도 가지고요, 뭐. 만세운동 전날 꼭 산봉우리에 횃불을 올려주세요. 그럼 아우네 장터에서 봬요. 곧이어 만세운동을 하기로 한 음력 3월 1일의 날이 밝았어요.
약속대로 아우네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관순아, 어제 산봉우리마다 타오르는 물길을 봤다. 오늘 부디 몸 조심하거라. 네, 아버지도요. 우리 꼭 무사히 다시 만나요. 유관수는 밤새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몰래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12시가 되자 3천여 명이 모인 장터 한복판에 섰죠. 유관수는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일본의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나라 없는 서러움과 일본의 괴롭힘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독립 만세를 외쳐 나라를 되찾읍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늘을 찌를 듯한 만세 소리에 일본 헌병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장터에서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뭐야? 일본 헌병들이 무자비하게 휘두른 총칼에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어요.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총을 맞고 쓰러졌죠.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세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건 보고 가셔야죠. 저 여자애를 당장 잡아라. 유관순은 일본군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모두 계획한 일이라며 만세운동을 같이 한 사람들이 누군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죠. 유관순은 재판장에서 일본인들의 잘못을 꾸짖기도 했어요. 나는 대한의 국민이다. 내 나라에 쳐들어온 너희에게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너희들이 죄인이다.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졌고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유관순은 언제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은 모진 고문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20년 유관순은 결국 차가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겨우 18, 꽃다운 나이였죠. 어린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